여러분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어젯밤에 보니까요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파트에 불 꺼진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이런 사진은 뭐 많이 보셨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체 언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와 핀란드 수면기술 스타트업이 공동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의 수면 시간은 평균 6.3시간으로 35개국 중에서 34위라고 합니다. 거의 꼴찌,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죠. 이 정도면 도시 전체가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12시가 넘어 잠드는 게 당연한 현대인. 근데 원래 인간의 생체 시계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만 건강에 창조하는 글 쓰는 닥터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의 기둥, 좋은 수면을 되찾자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원래 잠꾸러기였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석기시대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었죠. 사냥이 실패한 날은 온종일 자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사냥을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는 그때 그 수면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짙은 밤인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에 이르게 돼 있죠. 즉 우리 몸이 잘 버티기 위해서는 12시부터 3시에 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발명되면서 빛에 의해 작동되던 수면 형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없는 밤에도 빛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체가 낮과 밤을 헷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인류가 전기를 쓰게 된 기간은 현존해 온 기간의 0.00001%도 안 됩니다. 현생 인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밤늦게까지 빛에 노출되어 잠을 미룹니다. 이로 인해 수면 장애가 한 해 100만 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숙면을 위해선 우리의 생활 패턴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데요. 대개 기상 시각이 일정치 않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제때 일어나고 자는 일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정해진 시간에 꼭 일어나야지 결심하고 잠에 들어도 아침이 되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지. 바로 이럴 때 빛을 활용하십시오. 여름에는 일출 시각에 맞춰 조금 이르게, 겨울에는 일출 시각보다 조금 늦게 말이죠. 깰 때는 태양빛을 맞으며 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안구로 들어온 빛이 뇌로 들어가 생체 시계를 때려서 하루를 작동시킵니다. 알람을 써야 일어날 수 있다면 소리가 울리는 알람보다는 이 빛이 나오는 알람 장치를 쓰면 좋습니다. 방 밖의 주변이 밝으면 암막 커튼을 달아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은 빛이 차단되어 아주 껌껌해야 합니다. 다만 커튼을 약 10cm 정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 해가 뜨면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안구를 자극하고 생체 시계를 깨웁니다. 이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을 느낄 수 있잖아요. 태양빛은 그만큼 강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아침에 아무런 할 일이 없어도 전날 아무리 늦게 잤어도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생체 시가 매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8시간에서 9시간이 지난 후 오후 2시부터 3시가 되면 잠시 졸리게 됩니다. 그런데 꼭 점심 먹고 2시에 회의하자는 상사들 많죠.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15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난 후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면 항상 일정한 시각에 졸리고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탭이 그렇게 감기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났으면 창 쪽으로 가서 밖을 보세요. 태양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집안이 아직 어두운 겨울이면 불을 환하게 켜서 빛을 충분히 이 뇌에 전달해야 됩니다. 생체 시계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의 밤잠은 낮에 결정됩니다. 두 발 쭉 뻗고 잘 자겠다,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죠?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마음 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낮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 잘 잘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낮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서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각에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트립토판 리치 푸드를 먹어야 됩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음식을 통해 흡수된 트립토판은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세로토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높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 많을수록 숙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트립토판 리치 푸드는 계란, 두부, 연어, 참치, 견과류, 귀리, 닭과 돼지, 살코기입니다. 제가 의학 전문 기자로 일본 특파원을 할 때 일본 수면의학회 의사들과 함께 수면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같은 호텔에 머물며 조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식사를 보고 이 수면의학회 의사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수면에 최고로 적합한 트립토판 리치 아침 식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계란, 연어, 트립토판 리치 푸드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쉽게 트립토판 리치 푸드를 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계란이겠죠. 아침에 먹은 계란, 꿀잠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과 낮에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야 합니다. 낮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먹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에도 실내가 아무리 밝아도 밖의 조도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햇빛은 강렬합니다. 실내 근무 환경도 최대한 밝게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창문이 없는 근로자들이 창문이 있는 근로자보다 수면 장애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낮에 받은 빛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을이 지면 주변의 빛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가까울수록 빛의 자극이 줄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석기 시대의 동굴 수면 모드입니다. 잠자리에는 일체 소음과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행위는 숙면을 망칩니다. 깜깜한 밤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나 새 지저음이 아련히 들리는 환경이라면 최고의 잠자리겠죠. 우리 현대생활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면 백색 소음이 있는 ASMR을 통해서 숲소리, 물소리를 잔잔하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요? 빛과 소음을 잘 차단한 뒤에 중요한 거는 침대입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아이유가 쓰는 매트리스가 하나에 12억 원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침대는 가성비가 아주 낮은 가구입니다. 쓰는 시간은 기껏 8시간인데 온종일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침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침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침대 사용의 핵심은 잠자는 데만 침대를 쓰라는 겁니다. 침대 이코르 잠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간식을 먹거나 TV를 봐서는 안 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망막을 자극해서 수면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늦춥니다. 침대에서는 딴 거 하지 말고 잠만 자야 합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뒤척이면 침대에서 빠져나오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지 뒤척이는 곳이 아닙니다. 거실에 가서 저강도 행동과 멍한 생각을 하면 반드시 다시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침대에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이 다시 옵니다. 이 낮잠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됩니다. 침대는 오로지 밤잠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쯤 되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떠오를 겁니다.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이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렸다는 조건반사 실험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도록 조건반사 훈련을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약 3개월에 걸쳐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에 들게 됐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형성된 조건반사는 신체 활동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현대 생활에서 숙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숙면은 만드는 겁니다. 이 위대한 내일을 위해서 근사한 잠을 우리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글쓰는 닥터 김철중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굿나잇.